왜 그런 거 있잖아요. 남들 다 재밌게 얘기하는데 나만 모르는 느낌. 그렇다고 그게 갑자기 뭐야? 물어보기에는 또 자존심 상하고. 요즘 좀 그렇거든요. 다들 뭐 부동산이니 어쩌네, 코인이 어쩌네 얘기하는데 나만 모르고. 사장님 어때요? 사장님 본업이 경제 전문가시라면서요? 예, 제 본업은 경제 쪽입니다. 아, 그러면 저 이거 좀 알려주세요. 이 뭐 어떤 거요? 이 기자 혹시 보셨어요? 3년 전에 7억 주고 산 아파트가 양도세만 1억이래요. 아, 봤어요. 이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. 아니, 저도. 양도세를 왜 내요? 그러니까 부동산 양도세 하면은 우리가 양도할 때 부동산 양도할 때 세금을 낸다라고 네.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. 어? 그게 아닌가요? 양도세는 부동산을 양도할 때 내는 건 아니에요. 그러니까 그럼 뭐예요? 우리가 부동산 살 때 취득할 때는 취득세를 내죠. 근데 양도할 때는 양도세를 내지 않아요. 그 양도세가 뭐의 줄임말인 줄 알아요? 뭔가요? 양도소득세. 그러니까 아. 풀네임은 양도소득세예요. 그 양도할 때 소득이 발생했으면은 그 소득에 맞춰서 소득세를 내는 거죠. 임금 소득이 발생하면은 소득세를 내는 것처럼 소득이 발생하면 내는 세금이고 소득이 발생하지 않으면 세금을 안 내요. 그러니까 내가 10억 주고 샀는데 10억에 팔았다. 소득이 하나도 없잖아요. 네네. 양도세는 얼마일까요? 영원? 0원. 맞습니다. 진짜요? 예, 그렇죠. 아, 그렇구나. 그러면 부동산을 팔 때, 그러니까 돈이 소득이 생기면 예. 그때 그거에 따른 세금을 낸다. 이게 그렇죠. 양도세구나. 사업하면서 소득이 생기면 사업소득세를 내는 거잖아요. 아. 근로하면서 소득이 생기면 근로소득세를 내는 거잖아요. 양도할 때 소득이 생기면 양도소득세를 내야죠. 우리가 사업해도 소득세를 내고 근로해도 소득세를 내는데 양도할 때 생긴 소득에는 세금을 내지 않는다. 이건 어마어마한 특혜잖아요. 아, 그렇게 얘기 들으니까 세금을 내야 되긴 하겠네요. 그렇죠. 뭐 왜 하필이면은 모든 소득이 있는 곳에는 세금이 있다라는 것이 조세대 원칙이죠. 아, 네. 아, 근데 이 기사에 또 궁금한 점이 있더라고요. 양도세 비과세 요건 이런 얘기가 있어요. 양도세 비과세 요건이 되는 9억 미만 아파트를 찾는 경우가 요즘 많다 이러는데 이게 대체 무슨 말인가요? 좀 어렵죠. 그러니까 소득이 발생하면은 세금을 낸다라는 것은 네. 소득세 제 원칙이잖아요. 그런데 소득이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좀 봐주겠다. 세금을 내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이 비과세인 거죠. 그 어떤 특정 요건이 있는데 그 특정 요건은 일단 1세대 1주택자여야 돼요. 그러니까 내가 다주택자는 뭐 소득이 발생하면 당연히 세금을 내요. 그런데 1세대 1주택자 같은 경우는 소득이 발생해도 세금을 안 낸다는 얘기예요.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뭐 근로소득자는 억울할 수도 있죠. 아니 내가 뼈 빠지게 돈을 벌어서 한 5천만 원 벌었는데도 세금을 내는데 5억을 벌었는데도 양도해서 소득이 생겼는데 세금을 안 낸다. 이러면은 좀 억울한 측면도 있잖아요. 또 나름대로 이유는 있어요. 뭘까요? 내가 만약에 2억을 주고 산 주택이 4억이 됐어요. 2억을 벌은 거잖아요. 그런데 내가 판 다음에 어디서 살아요? 다른 집에서 살아야죠. 그렇죠. 그런데 내 집만 올랐어요? 다른 데도 다른 데도 같이 올랐을 확률이 높죠. 그렇다면은 내가 내 집에서 살다가 세금을 내면은 다른 집은 못 살게 되는 거죠. 그러니까 그렇다라는 이유로 1세대 1주택자는 어차피 내가 팔면은 다른 집을 사야 되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뭐 안 살 수도 있지만 이것을 살 때 세금을 내면은 같은 급으로는 못 간다. 같은 급으로 못 가면 억울할 수도 있다. 그래서 다른 데는 소득이 생기면 세금을 다 걷지만 이 부동산에서 양도 차익이 생기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자에게는 최소한 세금을 안 걷겠다라는 건데요. 근데 이렇게 하면 또 사실 너무해요. 아니 1세대 1주택자라고 해서 내가 10억 주고 산 거를 100억에 팔았다. 그래서 내가 90억을 벌었다. 그래도 세금을 안 내냐? 이건 아니죠. 이건 아니겠죠. 이건 당연히 아니고. 그러니까 이게 예외인 거예요. 원래 소득이 있으면 세금을 내는 것은 원칙이죠. 거기에 대한 예외는 1세대 1주택자는 그래도 예외적으로 세금을 안 내게 하겠다라는 건데 1세대 1주택자를 모두 다 세금을 안 내는 건 너무하다. 그러면은 너무 비싼 주택은 세금을 내고 좀 너무 비싼 주택 빼놓고서는 세금을 안 내겠다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법상 고가주택은 9억이에요. 그래서 그 9억 초과분에 한해서 세금을 내는 것이 비과세 요건이라는 거죠. 그러면 요즘 9억 미만 아파트 찾는 경우가
많다. 근데 이게 굉장히 어렵다. 이렇게 기사 나오는 게 요즘 집값이 올라서. 그래서 이 기사는 그런 거죠. 그러니까 9억이 넘어가면은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는데 그래서 9억이 안 넘어가는 주택을 살려고 하는데 요즘 9억 안 넘는 주택이 별로 없다. 네. 그래서 참 찾기가 어렵다라는 것이 이 기사의 요점인데요. 네. 말도 안 돼요. 아, 그래요? 이게 말이 안 돼요. 왜 말이 안 되죠? 이게 말 되는 것 같잖아요. 네. 아니 9억 넘어가면 세금 내고 9억 네. 안 넘어가면 세금 안 내니까 이게 세금이라는 것이 그렇게 단순하진 않아요. 이게 예를 들어서 우리 세금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도 거의 몇 개 안 되는 것 중에서 아는 세율을 아는 게 이런 거 있죠. 부가치세율 이런 건 아시죠? 부가치세율 몇 %입니까? 모르겠어요. 아 10%잖아요. 10%. 10%. 우리가 사는 물건의 10%는 부가치세로 내잖아요. 상속세 최고세율 이거는 50%다라는 사실은 뭐 사람들이 많이 말해요. 네. 자, 상속세 최고세율이 50%라는 게 항상 50%는 아니에요. 뭐 10억 정도 가지고 상속세는 잘 세테크하면은 합법적으로 세금 안 낼 수 있는 와. 방법이 얼마든지 있고요. 아, 그래요? 뭐 저한테 문의하시면 10억 정도는 아주 도덕적이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세금을 안 내는 방법은 충분히 있고요. 근데 문제는 한 30억 정도가 넘어가면은 이게 최고세율 50%가 과세가 돼요. 30억 미만은 50%가 아니고 그러면 우리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.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네. 하필이면은 29억 9,999만 9천 원을 나한테 물려주고 돌아가셨어요. 네네. 정리를 하고 있는데 마침 아버지 주머니에 10,000원짜리가 하나 발견된 거예요. 근데 10,000원이 발견되면서 지금 30억을 하필 초과돼서 50% 세율에 적용되게 되겠어요. 억울하네요. 그러면은 이 10,000원을 버려야 될까요? 버려야겠네요. 그게 아니라는 거죠. 버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? 그게 아니고요. 네. 30억 초과 부분만 50%가 된다는 얘기예요. 10,000원짜리 하나 발견되면은 1,000원 빼놓고 30억 초과 세율은 딱 9,000원만 초과가 되는 거고 9,000원에 대해서 50%를 내는 거지 전체에 대해서 50%를 내는 건 아니에요. 그렇기 때문에 10,000원 발견했다고 이거 50% 되겠다 버리면은 안 됩니다. 마찬가지예요. 그러니까 9억이 넘어가면은 양도소득세를 내고 9억이 안 넘어가면은 양도소득세를 안 낸다라고 하는 것이 9억 넘어가는 그 1,000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는 거예요. 몇백 원인 거죠. 그러니까 9억 1,000원은 세금이 300원인 거고 그래서 우리가 300원 아끼기 위해서 네네. 9억 미만 주택을 구한다는 것은 뭐 전혀 있을 수 있는 일은 아닌 거죠. 그런데 왜 이런 기사를 냈을까요? 여기 너무 신기해요. 단기 보유 주택을 팔면 양도세 폭탄이라고 해가지고 이거 좀 설명해 주세요. 1년 미만 보유하면 지금 이제 70% 된다 이런 얘기인가요? 그렇죠. 그러니까 이 원래 그 1세대 1주택은 비과세가 원칙이라고 했잖아요. 그런데 그 비과세에 또 1세대 1주택의 요건이 있어요. 네. 그 누구나 1세대 1주택자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고요. 최소한 2년은 보유하고 거주를 한 사람이 1세대 1주택자 비과세 요건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은 내가 올해 1월 달에 집을 샀어요. 그리고 올해 한 8월 달에 집을 팔았어요. 네. 자기가 집을 사놓고서 네. 뭐 6개월 만에 팔았다. 이것은 이 보유가 목적이지 거주가 목적은 아니겠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. 그러니까 네, 우리가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를 해주는 목적은 여기서 살다가 저기서 사는데 좀 쉽게 살겠다라고 하는 건데 여기서 안 살다가 여기서 팔아서 큰 차익을 받는데 그 차익까지 비과세 시킬 필요는 없다라는 그런 의미인 거고요. 그래서 일반적인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더 고세율을 부과하겠다라는 것이 이 단기 주택 매매에 대한 세금이에요. 근데 70% 부과하면 이건 너무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. 근데 내 주택 매매 가격의 70%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절대 아니거든요. 네. 10억 주고 주택을 샀는데 10억 주고 팔았어요. 소득은 0원이니까 양도소득세는 당연히 0원이에요. 근데 10억 주고 주택을 샀는데 6개월 만에 1억 원이 올랐어요. 그 1억 원 오른 것에 대해서 70% 그러니까 7천만 원을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건데 한 몇 개월 만에 주택이 그렇게 많이 오르는 것은 비정상적인 거죠. 뭐 특별한 정보가 있이 산 주택이라면은 뭐 1년 만에도 2배가 오를 수도 있고 그럴 수는 있죠. 그래서 그런 투기 목적, 투자 목적으로 산 거에 대해서 세금을 세게 부과하겠다라는
의미가 1년 미만 보유주택의 70% 세금을 보유하겠다는 얘기죠. 그리고 1년, 2년 보유했을 때 기존에는 6에서 42%였는데 지금 60%. 예, 그렇죠. 그러니까 6에서 42%라는 것을 그냥 보통 기본 세율이라고 말하는데요. 그러니까 기본 세율이라는 건 뭐냐면요. 내가 근로소득으로 벌었는지, 뭐 부동산 양도소득으로 벌었는지, 사업소득으로 벌었는지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다 합쳐서 내가 뭐 돈을 많이 벌었으면은 45%를 내는 거고 돈을 조금 벌었으면은 6%를 내는 그 누진 세율이 바로 기본 세율인 거거든요. 그래서 우리가 사업해서 1억 원을 벌든 양도 차익이 1억 원이 생기든 똑같은 세금을 내겠다라는 것이 기본 세율이에요. 그런데 이 사업이나 근로를 통해서 번 소득에 보다는 단기 보유 주택을 통해서 돈을 번 거에 대해서는 세금을 더 부과해야겠다라고 하는 것이 네. 60% 부과자라는 얘기죠. 근데 이거는 또 뭔가요? 세금 부담 때문에 1주택자가 갈아타기가 쉽지 않다. 세금이 뭐 얼마나 많길래 갈아타기가 쉽지 않다. 일단 9억 미만 주택은 세금이 한 푼도 안 생긴 거고요. 네네. 그런데 뭐 9억이 넘는다, 뭐 한 10억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 9억 초과분 1억 원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과가 되는 거니까 네. 사실 내가 예를 들어서 5억 주고 산 주택이 10억이 됐어요. 네네. 나는 5억 원을 번 거잖아요. 그렇죠. 양도하면서 5억 원을 번 건데 5억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그 초과분이니까 그래서 세금 10분의 1밖에 안 돼서 그 세금은 다 해봤자 5억 주고 산 것을 10억에 팔아도 네. 뭐 세금 한 몇십만 원 수준이에요. 100만 원 넘지 않아요. 아, 진짜요? 100만 원도 안 됩니다. 5억을 벌었는데 5억을 벌어도 1세대 1주택자는 뭐 100만 원도 안 되고요. 몇십만 원. 다만 갈아타기 쉽지 않다라는 것은 다주택자들은 세금을 많이 내죠. 다주택자는 세금을 많이 내고 좀 전에 말했던 네. 한 1년이나 2년 단기 보유했던 사람들은 세금을 굉장히 많이 내죠. 60% 70%면 뭐 네. 굉장히 많이 내는 건 맞고요. 근데 1년이나 2년 만에 갈아탄다면은 이 주택이 과연 1, 2년 만에 그렇게까지 많이 오르진 않았어요. 뭐 그런 지역도 있겠죠. 그러니까 네.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1, 2년 만에 오를 수 있는 주택의 한계가 있으니까. 아니 근데 여기서 또 제가 궁금한 점이 장기 보유 특별공제 조건? 이게 무슨 말이에요? 이게 뭐 그 단어는 어려워 보여도 사실 네. 내용은 굉장히 쉬운 건데요. 네. 그러니까 우리가 뭐 근로소득에서 1억 벌었을 때 내는 세금을 내는 것과 양도 차익을 통해서 1억을 벌었을 때 세금을 내는 것이 같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죠. 그게 네. 바로 이 기본 세율에 따라서 우리가 세금을 낸다라는 건데, 근데 이렇게 하면은 이 그 양도 소득을 낸 사람이 억울할 때가 있어요. 네. 왜 억울할까요?